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적분을 배웠던 공식 중에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배웠던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 오늘 배울 것은 어떤 거냐면 걔네들의 적분을 구하기 위한 근사값을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두 가지 더 배울 거고, 그거에 더 이상적인 방법까지 해서 총 세 가지의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중점 법칙이 하는 미드포인트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을 중점 법칙이 하냐면요, 이런 것을 중점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얘가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y는 fx의 식이 있다고 볼게요. y는 fx. y는 fx식 있고, 여기는 점이 a라고 잡고 여기는 점이 b라고 잡았다고 쳤을 때 우리는 걔네들을 총 몇 등분? n등분 쪽에서 이제 넓이를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n등분 쪽에 가지고. 네, 걔네들 이제 구분구조법은요, 걔네들의 가로, 그 세로의 길이를 이쪽에 앞에 걸 높이로 잡냐, 아니면 뒤에 걸 높이로 잡냐 해서 앞에 거, 뒤에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구분구조법이었고, 그다음 리만썸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의 값을 높이로 잡아가지고 걔네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었던 것도 기억나죠. 리만썸처럼 얘네들의 그 임의 안에 있는 특정한 점들을 잡고 걔네 넓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걔네들의 어떤 점을 잡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중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점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중점 법칙을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그 각각에 있는 n등분 시켰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양쪽에 있는 구간 중에 중간점 있죠. 그 중간점을 갖고 걔네 높이로 잡아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좀 더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좀 더 크게 그려서 한번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y로 잡고 이렇게 f로 잡고 구간을 좀 적게 나눠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y는 fx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 b라고 잡았다고 쳤을 때 걔네들을 많이 그냥 이렇게만 자르려 볼게요. 그 네 등분만 쭉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중점 법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각 구간 자체가 이제 델타 x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 델타 x에서 거기 있는 중간값이다, 중간값. 이 중간값을 높이로 잡아가지고 이런 식의 만드는 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그 높이가 되는 값이, 그래서 여기를 x0, 여기를 x1, 여기 x2, x3, 그 다음에 x4라고 잡았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그 중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개의 무슨 점이에요? 가운데 점이죠. 그 가운데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시킨 다음에 x0 플러스 x1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켜서 나오는 점을 걔네 높이로 잡는 직사각형을 만들 것이고, 두 번째도 여기 있는 얘 두 개의 가운데 점을 중점으로 하는 그네 높이로 잡고 있는 직사각형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거고, 또 여기 있는 얘도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을 중점으로 잡고 있는 직사각형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직사각형도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을 중점으로 잡는 걔네들 높이로 잡고 있는 직사각형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구분구조법이라고, 구분구조법 중에서 어떤 법칙? 중점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점 법칙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거의 웬만해서 거의 최대한 거기는 곡선의 넓이와 거의 비슷한 넓이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중점 법칙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중점 법칙에서 그 x바라는 것을 그래서 양쪽 걸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중점이라 했죠. 그래서 그 x바로 지정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이제 중점 법칙은 그 델타 x라는 가로에다가 f의 x1의 바, 지금 한마디로 첫 번째 거의 중점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얘 가로에다가 두 번째 거의 중점에 대한 높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의 n번째까지 가고, 여기다가 정확히 쓰면 어떻게?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취하게 되면 무수히 많이 쪼갠다는 거죠. 걔를 무수히 많이 쪼개게 되면 여기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 값이 구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점 법칙이 되는 첫 번째 식이 되는데, 여기서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여기서 구하거나 여기서 구하는 것보다는요, 이미 중점을 하나 더 구해야 된다는 성질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구분구조법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 중점까지 구하고 구한 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처럼 이제 오늘 배우는 근사적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값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지만요. 구분구조법보다 어떻게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갖고 있는 또 이제 새로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거의 트래플조이다라고 하는 그 사다리꼴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다리꼴 방법은 어떤 걸 사다리꼴 방법이라 하냐면요. 이걸 한번 그림 보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얘를 봐봤자 아무리 눈껏 뜨고 봐봤자 알아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사다리꼴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얘를 이렇게 Y로 잡고 이렇게 X로 잡았다고 쳤을 때 걔네들의 Y는 fx의 꼴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Y는 fx.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구간이 A서부터 B까지죠. 여기는 A서부터 여기는 B까지 쪼개서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또 많이 쪼개지 말고요. 4개만 쪼개봅시다. 그래서 이렇게는 쭉 이렇게 4개만 쪼개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다리꼴 방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얘네들의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고 여기를 윗변, 여기를 아랫변을 잡고 있는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사다리꼴 넓이. 그래도 윗변, 아랫변이 사다리꼴 넓이. 얘도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가지고 걔네들의 그 곡선의 넓이를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방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트래플조이다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얘네들도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뭐로 지정하냐면 x0, 여기를 x1, 여기를 x2, 여기 x3, 얘를 뭐로 잡냐면 xn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똑같이 이제 균등 분할 시키죠. 정규 분할이라고 하는 균등 분할을 시켜서 얘를 델타 x, 얘도 델타 x, 그다음에 델타 x 잡을 겁니다. 당연히 델타 x의 의미는 두 개의 구간을 n등분 시킨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걔네들의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는 얘가 윗변이고 여기 아랫변이에요.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시키면 되죠. 그래서 f의 x0 플러스 f의 x1을 시키면 윗변하고 아랫변의 합이 돼요. 맞죠? 그럼 거기다가 딴 게 아니고 이제 뭐를 곱하냐면 높이 델타 x를 곱한 다음에 뭐까지? 2분의 1까지 붙이시는 게 첫 번째 직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다리꼴 넓이는요. 얘가 윗변, 얘가 아랫변이에요. 그래서 f의 x1 플러스 아랫변의 f의 x2 그 다음에 걔네들의 높이는 델타 x를 곱하시고 뭐까지? 2분의 1까지 곱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f의 x3 플러스 f의 x4 얘가 윗변과 아랫변이고 높이는 델타 x에다 곱하기 2까지 시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로 묶을 수 있냐면 2분의 델타 x로 묶잖아요. 2분의 델타 x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f의 x0는 하나 남고 얘하고 얘를 두 개 더하면 2의 f의 x1 그 다음에 플러스 얘하고 다음 걸 묶게 되면 뭐죠? 2의 f의 x2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2의 f의 x3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f의 x4까지로 만드는 방식이 바로 사다리꼴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다리꼴 방식을 쓰게 되면 첫 번째는 x0하고 마지막에는 sn 값만 1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두 개의 값을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연히 우리는 얘네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값이 더 어때요? 이미 원래 있던 fx다 2를 곱한다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보다 어떻겠습니까?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다리꼴 방법하고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